경술국치 1910년 8월 29일 날 우리나라를 잃은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8월 29일 국치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국치일을 임시정부에서는 두 가지 기념일을 반드시 지켰다. 첫 번째, 10월 3일 개천절, 우리 민족의 출발이니까 개천절 지키고, 또 8월 29일 나라를 잃은 이 국치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날입니다. 이분은 누구냐? 지보경 의사죠. 독립군인데요. 지청천 장군의 딸입니다. 이분이 쓴 일기장에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국치일 행사에 관한 기억이 있다. 8월 29일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부끄러운 나라 잃은 날이었다. 이날은 우리 교포 어느 집을 막론하고 굴뚝에 연기가 오르지 않는다. 다 같이 나라의 잃은 부끄러움을 절치부심 잊지 말고 정신을 분발하여 기필코 독립을 완수하자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그날은 굶는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작년에 8월 29일 날 광명지회에서 흰죽 나눠 먹기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치일을 잊지 말자라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밀양의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서는 이 국치일 8월 29일 날 그 주먹밥을 먹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역사의식을 키워주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은 우리가 8월 15일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탑이다 라고 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이게 어딘가? 군산항입니다. 군산항에 이게 뭐예요? 쌀가마니. 일본이 얼마나 많은 쌀을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갔느냐. 뉴라이트 계열의 사람들, 그리고 일베, 이런 사람들 지금 일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 그때 쌀 많이 생산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놨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소리 하는데, 여러분들 빠찡코라는 그 드라마 보셨을 겁니다. 빠찡코 드라마에 보면 나오잖아요. 태어나서 쌀, 흰 밥을 한 번도 먹여보지 못한 거예요. 조선인이 쌀을 사면 그거 걸려가지고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어디서 한 줌의 그 쌀을, 백미를 얻어다가 그걸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를 딸을 위해서 그 쌀밥을 지어주잖아요. 그 쌀밥을 언제만 먹었다? 자식이나 부모가 죽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그 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 사람들은 먹을 수도 없는 쌀을 이렇게 많이 수탈해 가는 일제라는 겁니다. 식량을 증산해줬어. 그래서 그걸 우리 백성이 먹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수탈해 가든 나라를 잃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고요. 이런 엄청난 수탈이 시작되었던 게 바로 1910년 8월 29일의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일진회를 비판을 하는 그 일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거 보세요. 저들은, 일본인들이죠, 자국을 위하여 타인을 속임이니 놀랄 것도 없다. 그런데 일진회는 타국을 위하여 동포를 속이려고 하니 이 무슨 심장이냐. 지금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저들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쵸? 모든 국가가 다 자기의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를 속이고 막 도청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러는 것들, 막 방사선 오염수 막 배출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 별로 놀랄 것도 없어. 그 부도덕한 거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그다지 놀랍지도 않아. 그런데 일진회는 우리 어떤 뭐 정치인이든 어떤 세력이든 일베들이든 이 자들은 타국을 위하여 동포를, 우리를 속이려고 하니 이 무슨 심장입니까? 오염수 방출하는 거 우리 반대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지금도 110년 전에 일진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회원 성토문에는 보면 일진회 지방회원들이 뭐라고 상토했냐. 내가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 갖다 바치고 매국단이라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내가 일진회 회원으로서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냐. 결국에는 합방선언을 하다니 이 얼마나 치욕스러우냐라고 성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의 기초에서 황실을 존중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준다고 해놓고서는 뭐냐.
독립도 날아가고 황실도 날아가고 내 생명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오히려 의병에 공격을 받게 만들고 재산 보호한다고 그래 놓고서는 운동비라는 명목으로 그 많은 돈 가져가고 이거 일진해 배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권이나 민권을 양도한 채 동등한 권리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느냐. 나라가 없는데 국권이 없어졌는데 무슨 민권이 있으며 어찌 일본 사람들하고 동등한 권리를 획득할 거라고 그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국의 책임을 일진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진회 회원들이 많이 탈퇴를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뭐 10,000명도 남지 않은 그렇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그 당시에 망국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원망을 퍼부을 상대가 필요했는데 그때 일진회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완용 내각에 대한 비판이 당시에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있을 때도 이용당하고 끝나고 나서도 모든 책임을 일진회에게 전가시키면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이런 호구짓을, 정말 말 그대로 호구짓을 했던 것이 일진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일진회, 송병준, 이용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일진회원을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호구 노릇을 일진회들이 했다. 그러면서 해산 비용으로 얼마라 그랬어요? 아까 간도에 가서 300만 엔 준다고 했는데 뭐라고? 해산 비용을 꼴랑 15만 원 줬어요. 이 회원이 원래 11만 명, 자기네 말로는 탄원 썼을 때 100만 명이라 그랬는데 꼴랑 15만 원 줘가지고 한 사람 앞에 뭐 쌀 한 대 정도 줄 정도의 그 돈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협회 아까 10,000명도 안 되는 그 대한협회한테는 6만 원을 줬는데 해산 비용을 이 일진회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꼴랑 15만 원 주고 떨어져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용구가 뭐라고 했느냐. 송병준은 재산이라도 엄청 많이 모았지. 이용구는 재산도 못 모았어요. 마지막에 거지돼 가지고 일본에서 2년 후에 병 걸려 죽거든요. 죽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제가 추구한 것은 사리가 아니라 대리와 인민구제의 소망이었습니다. 자기 뜻은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거 순진한 거야, 바보야. 그쵸?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잘도 속임을 당하고 잘도 농락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2천만 인민을 일본의 최하등민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본민하고 똑같은 동등한 민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일본의 최하등민으로 빠뜨린 죄도 소생에게 있습니다. 문을 나서면 이웃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욕먹고 당국의 조치를 보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원수 대하듯 거지 대하듯, 보세요. 사냥 뒤에 개 대하듯 합니다. 이제 일주일 만에 야 해산해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뭐 스기야마, 우치다, 다케다가 이런 낭인들이 속임을 당해서 나를 또 속였는지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송병준과 이용구가 사기를 당했는지 태어날 때부터의 바보인 소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떡할 거냐고. 이 이용구의 용자가 동학의 그 경전 용담유사의 용자예요. 그렇게 동학에서 인정받고 했던 사람인데 그 순수한 열정과 그게 있었던 민족 사랑이 있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이용당해가지고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이러한 글을 남기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두고두고 지금 1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송병준 어떻게 됐냐? 은사금을 1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헌병보조원 월급이 16원이었어.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헌병보조원 월급을 예를 들어 160만 원이다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은사금 10만 원은 약 100억에 해당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런 돈을 받고 은사금 일시불로 받은 건 이거고요. 그 외에도 1년 동안 1910년 8월부터 1년 동안 매달 받은 돈도 어마어마해요. 그 외에 부평, 미군 부대 토지 등 경기도에 161만 9천 평의 땅을 받게 되고요.
1909년에는 한일합방청에 내가 이거 병합 앞장설 테니까 일본 수상 가스라 타로한테 가가지고 1억 5천만 엔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정말 뻔뻔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강제병탄 이후에는 홋카이도에 있는 토지 560만 평 나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1925년에 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심장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암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설도 있습니다. 자, 장남 송종헌은 이 아버지의 자기를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중추원 참일도 하고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래가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 반민특위 때 체포가 되어 가지고 반민특위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요. 그 아들 손자인 송재구는 일본의 메이지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홋카이도의 조선 목장을 경영하면서 또 살고요. 그 아들 송도노 이 사람이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인데요. 친일 재산 국가 귀속법이 있어 가지고 친일했던 그 재산을 국가로 귀속을 했잖아요. 그건 위헌이다. 재산권과 뭐에 어긋난다 이래가지고 위헌 소송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인가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와서 그때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거 봐라 우리 아버지가 이거 부평 미군 토지 받았다. 그 토지를 이제 내가 반환받게 된다. 그래갖고 이거 반환받는데 땅 투기꾼들 있죠. 브로커 100명이 또 여기에 모여들어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주한미군 토지 이거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해갖고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구속당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친일파 후손들 땅 찾기 줄소송했다 이래갖고 막 이완용 자식은 돈 진짜 받아갔죠. 다시 받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받아가고 도망갈 때 막 공분이 있으니까 이완용 묘 다 파해가지고 그 화장해서 뿌리고 이제 지금은 이완용 묘 없어요. 하도 우리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훼손하니까. 친일파 송병준 후손 2천억대 땅 소송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패소 확정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이 땅을 가지고 이 시민 공원을 조성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 송호돈이가 대단하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지금 중단하라는 시위를 하는 거였고요. 잡지에 보면 매국노예 후에 얼마? 2조 원대 땅 찾기 이런 것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뻔뻔스럽죠. 그런데 조상의 더러운 땅 모두 포기하고 환원하겠다 이런 뻥도 막 쳤어요. 나중에 이거 다 뻥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랬는데 결국에는 다 무효 소송이 나서 다행히 송병준 후손이 이 돈을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송병준의 묘가 있었는데 이 묘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 가죽을 남겨.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역사라는 건 인간은 많이 살아봐야 이제 100세잖아요. 그 이후에 두고 길이 그 행위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우리는 송병준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욕을 듣는 거예요. 이 용인에 지금 가보시면 용인 문화원 앞에 친일 상징물 전시관 이래가지고 송병준, 송종헌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는지를 대대손손 해설사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팔괭이룹이라 그래갖고 뭐 팔괭 사방 전 세계 8방의 사람들이 이루 한 집에 있다 이래가지고 일본 아래 다 뭉쳐 뭐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하는 비를 세우고 송병준 공덕비, 송정헌 또 공덕비 막 이런 거 세운 그거를 이렇게 친일 상징물을 전시를 해놨어요. 일본에 보니까 이게 팔괭이루라고 탑을 어마어마하게 세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조선이 그랬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이번에 3.1 기념사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완전 우리 국민들 다 뻥 쪘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었던 건 맞아요. 조선이 힘이 없어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망한 건 맞습니다. 조선이 망한 것하고
그렇다고 식민 지배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왜? 모든 국가는 망하기 마련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조선 500년, 고려 500년. 우리나라 역사 이 연표를 보세요. 신라는 몇 년? 1000년. 세상에 이런 나라 없습니다. 500년 이상 가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제일 유명한 왕 진시황, 진나라 몇 년 갔을까요? 36년 갔습니다. 중국은 긴 나라가 200년이에요. 모든 나라는 오래되면 뭐든지 오래되면 썩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랜 5000년의 역사, 더 이상 그 긴 역사를 이어온 우리나라, 그 나라가 부패하면 새로운 세력이 들어와서 나라를 이어가기 마련이지, 나라가 힘이 없고 망하는 것과 일본이 식민한 거를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피해자 책임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못나서 그렇게 된 거야. 요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엄청 유행했죠. 그 학교 폭력. 그러면 학교 폭력을 당하는 네가 잘못했어. 그 피해자 책임론의 위험은 뭐다? 가해를 권장하는 것이 되고 힘의 논리에 우리들이 낳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국주의 침략 사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사관은 일본으로서는 일본 민족 사관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일본의 민족사관을, 왜 제국주의 침략사관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그거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잘못되었다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 해야지, 어떻게 나라가 식민지 당한 것을 정당화하고 일본을 이해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서점에 가면 혐한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조선을 혐오하는 코너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를 혐오하는 것도 열불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혐한이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전우영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것, 일본에 반일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혐오라는 것은 그 혐오하는 대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감정이 혐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우리의 근대화 노력, 동학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일제가 방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근대화하려는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것을 방해한 것이 일제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세계의 식민지 했던 곳입니다. 이 땅덩이로 친다면 몇 프로를, 전 세계 몇 프로를 이 영국이 다 지배를 했던 그 시대예요. 그리고 프랑스도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러시아가 남하를 하면서 이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아시아, 동아시아 쪽으로 내려오는 그 세력권이 계속 부딪히면서 또 1905년이 뭐예요?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되는 때가 바로 1905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서 영국과 미국이 60%의 돈을 대가지고 러일 전쟁에 일본을 지지해 준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이 이긴 거지, 일본이 그냥 단순히 일본의 힘만으로 러시아를 저지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의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또 냉전 시대에 우리가 분단된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분단이 되지 않고 우리가 분단이 된 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 냉전 체제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지금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신냉전이라 그래서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 이것을 저지하려는 미국, 그 사이에서 많은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진회와 경술국치를 보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한 전 세계적인 정세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110년 전에
그런 이러한 정세 속에서 일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들의 국가의 이익을, 오로지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극우라고 하고 보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정 지금 이렇게 어려운 국면 속에서 우리나라의 진정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수냐? 일본의 보수나 극우들은, 또 미국의 보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철저히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가 있느냐? 지금 정치계에서도 보수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느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